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용 제빵 오븐 안에 갇혔습니다. 오븐의 온도는 100도이며 오직 한 가지 출구만 존재하고 그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븐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반드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악몽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빵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금속관 안에서 약 17분 동안 머물러야 했으며 온도는 점점 상승했지만 그들을 오븐에서 꺼낼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필사적인 비명 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오븐에서 타다 남은 두 구의 시신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구워진 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거대한 공장 오븐 속에서 산채로 구워진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악몽은 영국 레스터에 위치한 하베스타임 제빵 공장에서의 평범한 하루 근무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하베스타임은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제빵 공장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이후 여러 경쟁 업체가 등장했지만 하베스타임은 여전히 대량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품질 덕분에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는 총 3개의 산업용 오븐이 있으며 긴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화씨 500도의 온도로 빵을 굽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오븐은 길이 80피트의 금속 터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폭3, 3m, 길이 20m의 금속 그릴에 반죽을 올려놓습니다. 빵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여 완전히 구워지기까지는 약 17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오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오븐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최소 2,500파운드가 필요했고 여기에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하베스타임은 1시간당 최소 1,500파운드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장 관리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큰 손실이었고 따라서 경영진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약 정책은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내부에서 금속 그릴 한 장이 떨어져 오븐 바닥에 걸렸고 이로 인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데니스 마스터스는 만약 이 금속 그릴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동안 생산량이 부족해지고 시장의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니스 마스터스는 전문 유지 보수팀을 부르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니스 마스터스는 이것이 단순한 사소한 고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무엇보다도 직접 수리하는 것이 공장의 유지보수 비용 2,500파운드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즉시 데니스 마스터스와 공장 경영진은 문제가 발생한 오븐을 점검하러 갔으며 한참 논의한 끝에 결국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오븐의 거의 전체 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접근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븐이 바닥에 밀착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옆면에 패널이 하나 있었으며 이를 열면 한 사람이 오븐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한 명이 내부로 들어가 떨어진 금속 그릴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컨베이어 벨트의 빈 공간을 따라 이동하여 반대쪽 끝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장 경영진은 이 계획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졌으며 즉시 공장을 돌아다니며 자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지보수 계획을 설명하면서 작업을 완료한 후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안 에릭슨 44세와
데이비드 메이스 47세 두 사람이 즉시 자원하여 이 작업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안 에릭슨은 20년 이상의 가전제품 수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수석 엔지니어인 데니스 마스터스는 에릭슨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를 보조할 사람으로 데이비드 메이스를 선정했습니다. 메이스는 공장 내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다목적 수리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까지 한 번도 오븐 유지보수를 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좁은 오븐 내부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작업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었으며 거액의 보너스를 받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으며 그 순간 자신들의 목숨을 죽음의 신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후 공장 경영진은 작업을 다음날 오븐이 꺼지고 충분히 식은 후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메이스와 에릭슨이 이 작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니스 마스터스는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작업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산업용 오븐은 정식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완전히 꺼지고 최소 24시간 동안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오븐 내부의 온도가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간 후에야 전문 유지보수 기술자들이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계획은 그날 근무가 끝나기 직전에 오븐을 끄고 약 8시간 동안 식히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메이스와 에릭슨이 다음날 안전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데니스는 업계 표준에 따르면 오븐이 충분히 식어 안전하게 내부 작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번 비극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의 날, 공장 경영진은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이 중요한 안전 절차를 무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로지 더 많은 빵을 생산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을 우선시했습니다. 오븐은 계획대로 꺼지지 않았으며 밤새도록 극도로 높은 온도로 계속 가동되었고 유지보수 작업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작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공장 노동자가 오븐이 여전히 가동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며 유지보수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기계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오전 9시였습니다. 오븐은 원래 화씨 500도의 끔찍한 고온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메이스와 에릭슨이 오전 11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불과 2시간 전에서야 꺼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유지보수 작업 전 오븐 내부의 온도를 철저히 점검했다면 2명의 노동자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메이스와 에릭슨이 도착하였고 수석 엔지니어 데니스와 공장 경영진 그리고 몇몇 노동자들도 지원을 위해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공장 경영진은 오븐이 아직 충분히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리기보다는 대형 산업용 선풍기를 이용하여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일부 관리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걱정은 메이스와 에릭슨의 안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날 저녁 예정된 월드컵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들은 유지보수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약 15분 후 수석 엔지니어 데니스는 오븐의 외부에 손을 대어 온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븐이 아직 충분히 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명의 노동자가 내부로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금속 그릴을 제거하여 메이스와 에릭슨이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븐 내부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두 남성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보호 장비도 없었고 지원팀도 없었으며 충분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전기와 얇은 보호복만을 착용한 채 오븐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메이스와 이안 에릭슨은 심지어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오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선풍기가 단지 오븐 외부의 온도를 40도까지 낮췄을 뿐 내부 중심부는 여전히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메이스와 에릭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며 계속해서 이동하며 벨트에 끼이거나 기어 장치에 의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는 오븐의 측면 패널을 열고 왼쪽에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컨베이어 벨트의 빈 공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위로 올라서서 오븐의 중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며 공장 경영진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안 에릭슨이 무전기를 통해 온도가 너무 뜨겁다. 당장 나가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 관리자는 이에 대해 걱정하지 마. 안에는 약간 따뜻해야 해. 하지만 위험한 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초 후 에릭슨은 다시 무전기로 아니야. 진짜 너무 뜨거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라고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한 관리자가 온도계를 확인하려고 달려갔고 그는 순간적으로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휩싸여 커다랗게 뒤집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사전에 오븐의 온도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븐 내부의 중심부 온도는 여전히 섭씨 200도 이상이었으며 이는 물을 끓게 만들고 내부에 있는 무엇이든 익혀버릴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비극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컨베이어 벨트가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작동했으며 오븐을 통과하는데 총 17분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이 속도는 너무나도 느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로 기어오를 수도 없었고 아래로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했으며 억지로 탈출을 시도하면 기계 부품에 빨려 들어가 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오븐의 금속 통로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으며 점점 더 뜨거운 열기를 향해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직 두 명의 남성만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온도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븐 밖에 있던 동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절망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메이스와 에릭슨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출입구로 돌아가려 해도 기계 장치에 끼이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메이스와 에릭슨은 절망적으로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왜 긴급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 왜 오븐을 그냥 계속 가동했을까? 그러나 사실 긴급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븐이 켜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남아있는 극심한 열기였습니다. 만약 오븐을 멈춘다면 컨베이어 벨트도 멈추게 되며 이는 곧 메이스와 에릭슨이 오븐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구역에 갇힌 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7분 동안 그들은 불타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으며 유일한 탈출 경로는 더 뜨거운 지역을 통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그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던 비명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악의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오븐의 반대쪽 출구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컨베이어 벨트의 출구는 폭이 8인치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출구는 오직 빵 한 덩어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메이스와 에릭슨이 탈출하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20분 후 이안 에릭슨이 컨베이어 벨트 끝에 도착했지만
그의 몸은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시 공구를 가져와 오븐의 일부를 분해하려 했습니다. 한참의 작업 끝에 두 사람 중 한 명을 간신히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릭슨의 몸은 심각한 멍과 화상을 입었으며 넓은 부위에서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는 사망했습니다. 메이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는 오븐 내부의 기계장치에 끼어 있었고 동료들이 그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대와 소방대가 도착하여 전문 장비를 사용한 후에야 그의 시신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의 몸 80%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안 에릭슨은 순환계 손상 및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데이비드 메이스는 기계 장치로 인한 부상과 심각한 화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지 한 번의 빵을 굽는 시간보다 짧은 17분 만에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이 무의미하게 사라졌습니다. 두 가족은 같은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며 이는 단지 몇 가지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니스 마스터스는 단 2,500파운드의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두 명의 무고한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고는 너무나도 끔찍해서 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사고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은 두 명의 성인 남성이 이 끔찍한 기계 속에 갇혀 있었던 장면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오븐 바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들의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두 남성이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제기된 의문은 하베스타임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 데니스 마스터스와 경영진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 사고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베스타임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록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극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장 경영진의 극심한 태만과 무책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베스타임 공장을 운영하는 프레샤 베이커리는 곧바로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이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밝혀졌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기업의 경영진과 노동자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산업안전 및 보건위원회가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수많은 중대한 과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으며 위험 평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업계 안전 지침을 참고한 기록이 없었으며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감독이 부족했던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을 토대로 검찰은 에릭슨과 메이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 경영진 중 최고 경영자 존 브리드슨, 생산 책임자 브라이언 존스, 그리고 수석 엔지니어 데니스 마스터스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세 사람은 2001년 7월 17일 레스터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존 브리드슨에게 2만 파운드의 벌금, 브라이언 존스와 데니스 마스터스에게 각각 3천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레샤 베이커리에도 총 3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사건을 기업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레샤 베이커리 측은 즉각 항소하며 벌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조기에 혐의를 인정한 점, 최근 작업장 안전 절차를 개선한 점, 그리고 회사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벌금을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안전계획 부재,
위험평가 미실시, 산업안전규정을 무시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부과된 벌금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벌금을 감경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극은 레스터 하베스타임 제빵 공장이 생산성 향상을 노동자 안전보다 우선시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생산 시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건을 계속 시청해주세요.